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속 나쁘죠? 차로 변경할 때는 안전하게 해야 되죠. 차로 변경하는데 뒤에서 엄청 빠르게 달려온 차가 쾅! 급차로 변경과 과속의 사건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자동차 전용도로입니다. 엄청 빠르죠? 불박차가 2차로에서 1차로로 바꿨습니다. 앞에서 잘 달리고 있는데 엄청 빠른데 앞에서 깜빡이 한 번, 두 번, 세 번에 들어오면서 저 차를 피하다가 휘청. 아이고. 차가 전복됐어요. 부산에 있는 한 자동차 전용도로인데요. 제한속도 시속 80km입니다. 불박차 속도가 엄청 빨랐어요. 시속 180이라든가. 근데요, 상대차도 80을 지킨 건 아니죠? 불박차가 더 빨랐지만 상대차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자, 이번 사고에 대해서 양쪽 보험사가 같아요. 보험사에서 하는 얘기가 그렇게 빨리 달리면 어떡합니까? 앞에서 깜빡 켜고 차로 변경하는데 엄청난 과속이었기 때문에 사고 났잖아요. 따라서 과속한 불박차가 훨씬 더 많이 잘못한 거예요. 과속한 불박차 70, 깜빡 켜고 좀 급하게 들어온 차 30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억울해요. 그래서 내가 과속한 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상대도 엄청 빨랐어요. 저도 잘못했지만 그러나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상대차가 그렇게 가까운 데서 쑥 들어오면 어떡해요. 게다가 앞에 다른 차가 1차로 가고 있었는데요. 억울해서 경찰에 사건 접수시켰습니다. 경찰에서는 엄청 빨랐네요. 이거는 불박차가 가해 차량입니다. 이렇게 판단됐어요. 이번 사고 누가 더 많이 잘못했을까요? 둘 다 잘못했어요. 그런데 누가 더 잘못했을까요? 이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우선 두 차의 속도를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엄청 빨라요. 상대 차들도 만만치 않습니다. 100몇십은 되는 것 같죠? 110이냐 20이냐 또는 150이냐 그건 정확치 않지만 여하튼 다 빠른 상태입니다. 차로 변경할 때는 일단 깜빡이 켜야 됩니다. 깜빡이 켜고 그리고 이쪽으로 봐야죠. 1차로 봐야죠. 보고 가까이 차가 오고 있네. 이 차랑 불박차랑 간격이 얼마 안 돼서 거길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뒤쪽으로 안 본 것 같죠? 그런데 경찰은 왜 불박 차량을 가해 차량을 했을까요? 과속하지 않았으면 사고 안 났을 것이다. 그렇죠. 네, 과속하지 않고 제한속도 지켜서 갔으면은 앞차 들어올 때 그 브레이크 잡으면은 사고 안 났죠. 과속 때문에 일어난 사고 맞습니다. 제한속도 20km를 초과해서 사고 났을 때 사람이 다치면은 속도 위반 사고라고 그럽니다. 12대 예외 사유,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라고 그러죠. 경찰과 보험사는 12대 중과실 사고다. 불박차는 12대 중과실 중에 하나의 속도 위반이다. 상대차는 차로 변경할 때는 옆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들어가야 됐어야 되는데 안전하게 들어가지 않았다. 안전운전 불이행이다. 안전운전 불이행은 그냥 일반 과실이다. 불박차는 중과실이다. 일반 과실하고 중과실하고 어느 게 더 나빠? 중과실이 더 나쁘네. 그래서 중과실이 더 나쁘니까 이쪽이 가해 차량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불박차랑 상대차랑 속도가 엇비슷하더라도 이번 사고로 피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럴까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벌써 불박차가 들어와 있죠? 불박차하고 앞에 차하고 간격이 얼마 안 돼요. 40m 정도 될까요? 이 간격이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 근데 이때 깜빡이 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100m 간격을 유지해야 안전하고요. 자동차 전용도로 제한속도 80이면은 7, 80m는 유지해야 안전하겠죠. 근데 간격이 얼마 안 돼요. 요 간격, 요 자체도 위험한 거예요. 근데 여기를 들어온다? 여기를 앞차랑 간격이 얼마 안 되잖아요. 앞차 바짝 붙여 들어오면은 저 앞차 브레이크 잡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리고 이 차가 그렇게 빠르지가 않아요. 이 차 쭉 빠져주면 모르겠죠. 여기 들어와서 여기 이 어쩌라는 얘기입니까? 일부러 불박차 앞을 가로막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됐어요. 앞차가 쭉 빠져줬으면 또는 앞이 비어 있으면 들어와서 나가주면 되는데, 그리고 불박차는 나름대로 앞차와의 간격을 한 40여 m 유지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앞차의 간격이 부당하게 줄어들었죠. 불박차보다 빠르게 빠져나갈 수 있으면 사고 안 났겠지만 상대적으로 빠르게 달려오는 차가 뒤에 있는데 거길 들어가면 어떡하라고요. 물론 불박차 잘못했습니다. 속도 위반 60km 초과했을 때 벌점만 하더라도 60점 벌점에 바로 면허 정지예요.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 사고가 왜 일어났습니까? 좁은 간격을 쑥 들어온 깜빡이 한 번, 두 번 끼고 쑥 들어오잖아요. 깜빡이 켰다 무조건 들어올 수 있나요? 직접 확인해야죠. 고속도로에서는 100m 전에 깜빡이 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도로에서는 30m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 정해져 있는 건 없지만 적어도 50m는 그 이상은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깜빡이 켜자마자 바로 상대차가 깜빡이 한 번, 두 번, 10m도 안 돼 쑥 들어와요. 위험하죠. 그래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의 과속도 원인이지만은 깜빡 켜고 옆에 달려온 차를 확인하지 않고 그냥 쑥 들어온 거, 이 차의 잘못도 오히려 더 커야 되겠죠. 경찰관에 따라서 둘 다 잘못했다, 둘 다 가해 차량이다, 그렇게 입건해서 양쪽 다 처벌하는 경찰관도 있어요. 이번 사고에 있어서는 불박차 과속에 대해서만 문제 삼은 것 같은데요. 그것은 형식적인 판단으로 보여집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할 때 과속한 불박차 잘못했지만, 그러나 저기서 갑자기 쑥 들어온 저 차의 잘못이 더 커 보입니다. 깜빡이 키자마자 두 번째 쑥 들어온 상대차 70, 불박차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큰 길을 달리는 차하고 옆에서 들어와서 합류하는 차하고, 큰 길 차가 우선이죠. 옆에서 들어오는 차는 양보해야 되고요. 큰 길에 차가 없을 때, 안전할 때 들어와야 됩니다. 그런데 합류에 들어오는 차가 쑥 들어오면 사고로 이어집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지하철에서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그게 빨라 보이지 않죠? 잘 가고 있는데, 어이구,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불박차는 아니 거기서 갑자기 튀어들어오면 어떡해요? 난 청선지로 가고 있었는데요. 이거 100대0이죠? 그런데 상대편 보험사는 100대0은 아니고요. 불박차도 조심했어야죠. 합류 지점에서는 차가 쑥 들어올 수도 있으니까 방어 운전했어야지요 하면서 80대 20을 주장합니다.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일반적으로 넓은 길 가고 옆에서 합류에 들어올 때 넓은 길이 우선이지만, 근데 좁은 길에 들어오는 차요, 합류에 들어오는 차, 그 차들이 그냥 쑥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넓은 길차도 무조건 내가 우선이야를 생각하면 안 되고요. 옆에 들어오는 차를 살펴야 됩니다. 나랑 거의 같은 속도로 와요.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나요? 저 차 이상하다 그러면 대비하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속도를 줄여서 먼저 가게 하거나, 아니면 그 차 멈추는 거 보고 가거나. 그것은 보일 때입니다. 불박차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 차가 어떤가요? 속도가 얼마 안 되죠. 거의 멈춰 있는 거랑 비슷하죠. 쭉 내려오다가
택시가 있으니까 속도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풀박차는 쭉 탄력받아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노상 장애물 표시. 이 노상 장애물 표시는 이게 길 위에 어떤 장애물이 있죠. 이 장애물 여기서 다른 차가 와서 부딪히면 안 되니까 흰색으로 이렇게 완충지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여기 잘못하면 요거랑 부딪히니까. 일반적으로는 백색 안전지대라고도 표현을 하죠. 하지만 안전지대는 황색,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생긴 거는 안전지대랑 똑같지만 이것은 노상 장애물 표시고요. 여기를 통과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이 실선보다 훨씬 더 강력한 곳이죠. 요거도 넘어가면 안 되는데 여기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맹점이 있습니다. 이거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 누구나 다 아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넘어가더라도 아직은 처벌하지 않아요. 지시위반은 요 실선과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안전지대만 처벌하고요. 이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경찰에서 처벌 안 하니까 넘어가도 될까요? 안 되죠. 불박차 올라오는데 여기서 갑자기 들어오네. 그 차가 들어오는 거 미리 보이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불박차로 올라오면서 저쪽에 택시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럼 다른 차들도 택시 뒤에 섰다가 안전할 때 들어올 것으로 생각하는 거죠. 안전하다 싶어서 가는데 이때는 늦습니다. 도저히 못 피하죠. 하나 혹시 꼬투리 잡힐 게 있는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거울. 이 거울 누구 보라는 걸까요? 저 거울에 보면 저기 차가 보이잖아. 그거 조심했어야지. 이 거울은 지하철에서 올라오는 차가 저 높은 데를 보면 운전이 될까요? 저거는 저쪽에서 들어온 차들 조심하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양보 천천히 누구한테? 저쪽 차한테, 들어오는 차한테. 거울이 있으니까 거울 보고 들어오는 차가 조심하라는 그런 거울이죠. 물론 차들이 많이 막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올라가는 차도 오른쪽을 봐야 된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기는 요거 실선 하나도 못 넘어가는데 두 개 가운데 이렇게 갈매기 표시, 저기를 뚫고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나요? 상식에 어긋나죠. 게다가 깜빡이 켰나 보겠습니다. 없네요. 깜빡이도 쑥. 어쩌라고요. 이번 사고는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습니다. 이번 사고 100대 0이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랑 오토바이랑 부딪히면 오토바이는 자동차에 비해서 작죠. 작은 쪽을 보호해줘야 된다. 약자 보호의 원칙이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자동차랑 오토바이랑 부딪히면 자동차에게 무조건 일부 책임은 있다 라는 사건인데요. 어떤 사고인지 보시겠습니다. 신호 대기하고 있어요. 자, 신호 바뀌었습니다. 직자 신호 천천히 출발하려는데 이게 뭡니까? 이 오토바이 어디서 나온 걸까요? 오른쪽에서 1, 2, 3철에 차들이 서 있어요. 차들 서 있는데 그 사이를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리고 불박차 앞으로 들어온 겁니다. 불박차는 아니 나 신호 이렇게 보고 있다가 신호 떨어진 거 보고 이제 엑셀레이터 밟아서 나가려고 하는데 그걸 툭 들어오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냐. 여기 실속 구간인데 이 오토바이 100% 잘못이죠? 이런 입장인데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이게 말입니다. 이게 자동차하고 오토바이 사이는요. 배땡이 없어요. 오토바이가 갑자기 중앙선 침범이라든가 오토바이가
생짜배기 신호 위반했을 때는 백등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사고는요. 저 오토바이가 약하니까 그래도 이거 자동차계 일부 책임이 있습니다. 90대 10입니다. 아니 갑자기 신호 위반한 거나 이렇게 갑자기 튀어온 거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게요. 합리적으로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여하튼 자동차에게 10% 잘못이 있습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기본적으로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게 있을까요? 오토바이가 작으니까 작은 쪽을 보여야 된다? 그러면 덤프트럭하고 승용차는 승용차가 작으니까 승용차 사각지대에서 모르고 쑥 들어가더라도 그러면 승용차를 보호해줘야 되나요? 체구가 작다고 그래서 보호해줘야 되는 약자 보호 원칙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불박차 운전자가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 그래야 90대 10이 되는 거죠. 10%만큼 잘못한 게 있어야죠. 신호 대기하고 있는데요. 앞차는 조금씩 미리 나가네요. 조금씩. 그러니까 신호 바뀌는 게 쭉 빠져요. 그런데 이 앞차 말고 나머지 차들 보세요. 자, 신호 바뀌기 전에요. 이제 바뀌었어요. 옆에 요 차 움직이나요? 안 움직이죠? 요 옆에 있는 차도 이제 움직일 거예요. 이제 불박차도 이제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그때 탁 튀어나오면 나는 어딜 보나요? 앞차를 보죠. 실선 구간이니까 여기는 공간이 좁아요. 만약에 여기서 문을 열어야 된다 그러면 요 차 사이로 오토바이가 들어오면 어떡하지? 하면서 조심하겠지만 양쪽에 차가 여기도 차가 있고 나도 차가 있고 여기도 차가 있고 거기서 들어올 차가 없지요. 저보다 좌회전할 차니까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좌회전 신호 떨어져서 앞으로 쭉 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불박차도 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옆에다 비집고 들어왔어요. 미리 보였을까요? 안 보입니다. 내 뒤에서 들어왔잖아요. 보세요. 내 범퍼보다 뒤쪽에서 들어오잖아요. 저게 내 눈에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죠. 나는 여길 보는 겁니다. 여길 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우회전 하려면 여길 보겠지만 미리 안 보였고요. 그리고 지금 보이네. 지금 여기 있죠. 이거 보일까요? 난 이제 앞으로 갈 거예요. 앞으로 갈 건데 내 눈은 저길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와요. 저게 내 눈은 안 들어옵니다. 블랙박스에 보인다고 그래서 그게 다는 아닙니다. 블랙박스에 보이는 것이 내 눈에 똑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블랙박스는 내 눈보다 더 많은 걸 보고 있습니다. 내 눈에 이때 안 들어와요. 그리고 내가 출발하는 중이죠. 팔이 브레이크에서 엑셀레이터 누르는 중에 딱 들어오면 이걸 어떻게 해요? 발을 다시 옮기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결국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보고서 브레이크 얼른 잡은 게 바로 이겁니다. 하나 남는 게 있어요. 불박차 안 가는 줄 알았죠. 다른 차는 움직이는데 불박차가 안 움직이니까 안 갈 줄 알고 내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불박차가 신호 떨어졌는데 빨리 안 움직인 거, 그건 불박차 잘못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신호 대기하고 있다가 모든 차들이 똑같이 출발하나요? 동시에 가지 않습니다. 한 1초, 2초 정도는 시간이 걸리죠. 보고 어떤 사람은 바로 밟고 나가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보고 천천히 가는 사람도 있고요. 조금 느긋하게 출발한 게, 여유 있게 출발한 게 잘못인가요? 아닙니다. 신호 바뀐다면 이렇게 여유 있게 출발해야 됩니다. 신호 안 보고 빵 출발하다가는 신호 바뀐 직후에 무리하게 지나오는 차들하고 사고 날 가능성이 있죠. 불박차 운전자는 안 간 거 아니고요. 여유 있게 출발했을 뿐이고요. 오토바이 오는 거 미리 안 보였고요. 보이는 순간은 늦었고요. 따라서 이번 사고는 불박차 운전자에게 잘못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토바이 100, 불박차 0, 100대 0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직진하는 차하고 유턴하는 차하고 만나면 누가 우선이죠? 당연히 직진이 우선이죠. 정상적으로 직진하는데 보이지 않았던 차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사고인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요. 여기서 이제 우회전할 겁니다. 우회전했고요. 천천히 보행자 지나간 다음에 1, 2, 3차로 중에 3차로 비어있죠? 3차로 쭉 가는데 그런데 호호 이 사고에 대해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거기서 유턴을 했으면은 아유 천천히 다른 차처럼 저 1차로 2차로 가지 왜 3차로까지 갑자기 나온 거예요? 당연히 택시 100% 잘못이죠? 이런 입장인데요. 택시 보험사는 아하, 좀 천천히 가지 그래서 이렇게 빨리 뭐 어떻게 해요? 불박차가 빨랐어요. 그리고 유턴한 차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조심했어야죠. 이번 사고는 80대 20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요. 이번 사고 관심들은 몇 대 몇일까요? 먼저 택시 보험사는 불박차 빨랐다고 그럽니다. 비어있는 도로예요. 시속 30km 조금 넘어서는 거. 그게 과속인가요? 아니죠. 그리고 유턴하는 차들이 있으니까 유턴한 차들에 대비를 해야 되나요? 미리 보이면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 택시는요. 여기 서 있죠. 여기 서 있었고 그리고 2차로 차 여기 서 있는데요. 2차로 차가 양보를 해주니까 2차로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다른 차들은 어떡합니까? 다른 차들은 유턴하면서 1차로 들어갔어요. 근데 이 택시는 2차로 들어와요. 2차로 들어가면 되는데 여기서 3차로까지 쑥. 아까 서 있었죠. 서 있던 택시가 3차로 들어가도록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좌회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유턴은 좌회전을 2번 하는 거죠. 좌회전 한 번 해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서 또 다시 좌회전해야 되는데 지금 상태는 도로를 횡단하듯이 들어옵니다. 만일 불박차가 하다가 저 유턴한 차가 있네. 아, 저 차는 3차로까지 들어오는 것 같다. 좀 원을 크게 그리네. 그럼 멀리서 봤으면은 브레이크를 살짝 잡아줘서 먼저 지나가게 할 수 있고 또는 아, 내가 먼저 갈 거예요. 나중에 오세요. 빵 해서 그 차가 멈추면 그때 지나가면 되죠. 근데 안 보였어요. 물론 이곳은 유턴하는 차와 직진하는 차가 만나는 곳이니까 일종의 신호 없는 교차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되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는 일시 정지하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나 이번 사고는요. 불박차는 1, 2, 3차로의 넓은 도로를 직진하고 있었고요. 상대차는 유턴하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될까요?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야죠. 제일 안쪽 1차로입니다. 게다가 이곳 유턴 장소는 널찍하긴 하지만 원래는 하나의 차로예요. 실질적으로는 2대의 차가 돌 수 있지만 원래는 하나씩 돌아야 돼요. 안쪽에서 도는 차는 1차로로 바깥에서 도는 차는 2차로 들어갈 수는 있어요. 2차로 들어갈 수 있어서 저 차가 2차로까지 들어온 거 그거는 그럴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하지만 택시 아까 서 있었죠? 서 있다가 2차로 차가 양보해 주니까 2차로로 들어올 수는 있는데 3차로는 뻥 뚫려 있어요. 저 택시는 2차로 차는 봤죠. 2차로 차의 운전자에게 눈을 마주치고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들어갈게요. 그건 2차로 차 운전자하고는 서로 얘기가 됐습니다. 하지만 3차로까지 들어오려면 여기 멈춰야죠. 여기 멈췄다가 3차로 차가 안 오면 들어가고 또는 3차로 차가 양보해주면 들어가고 3차로 차는 앞이 뻥 뚫려 있었어요. 뻥 뚫려 있는데 저렇게 대각선으로 갑자기 들어올 것을 예상할 수 있을까요? 게다가 상대편 차는 택시는 서 있던 차입니다. 주행하는 차하고 서 있다 출발하는 차하고 서 있다 출발하면 빨리 못 움직입니다. 섰다가 이제 출발해서 한 2, 3m 가는데 3, 4m 가는데 1초에 갈 수 있을까요? 1초에 못 가요. 섰다가 브레이크 잡았다가
엑셀을 바로 옮기고 밟고 벌써 1초 걸렸죠. 천천히 밟으면 차가 서울 움직이죠. 결국 서 있던 차가 1차로를 지나고 2차로를 지나고 3차로 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동안에 멀리 있던 차는 금세 오죠. 시속 30이면 1초에 10m를 가는데요. 상대는 3초 동안에 겨우 한 5m 움직일까요? 보시죠. 또 택시가 밖에 이제 움직이죠. 1초, 2초, 3초 되니까 겨우 오잖아요. 불박차 입장에서는 표현으로 잘 가는데 보이지 않았던 곳에서 갑자기 누가 툭 발을 걸어서 딴지 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은 페어플레이입니다. 비어있는 레인은 내가 달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막혀있는 레인에서 갑자기 다리 거는 거, 거기까지 예상한다고 그러면 비어있는 곳을 갈 수가 없지요. 서 있는 차들도 원래 2차를 서 있던 차들도 들어오려면 깜빡이 켜고 오른쪽 확인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상대 차는 저 택시는 불박차 오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일단 2차에 들어섰다가 사이드 미러를 보고 고개를 돌려서 보고 차가 안 오는구나. 그때 들어와야죠. 대각선으로 들어오면은 차 한 대가 가로막혀서 안 보이죠. 안 보이면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불박차로서 어떡하라고요. 이번 사고는 불박차가 과속한 것도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상대차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갑자기 튀어났어요. 그리고 저는 1차로나 2차로로 유턴했어야 돼요. 3차로까지 들어올 때는 섰다가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이번 사고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무리하게 유턴 시도한 택시의 100% 잘못이어야 되겠습니다. 이번 사고 100대 0이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차로가 뭔가요? 교차로는 교차한다, 크로스한다.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나는 게 사거리죠. 삼거리도 있습니다. T자형 교차로라고 하죠. T자형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하고 우회전하는 차하고 가끔 사고 나는데요.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 정상적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해서요. 직진으로 들어섭니다. 자, 2개 차로인데요. 2개 차로를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앞차랑 충분한 안전거리 지키고 있는데 뭐야 우회전에 들어온 차가요. 멈췄어요. 가지 않고요. 왜냐하면 차가 2대가 우회전에 들어옵니다. 넓게 우회전한 차가 저 검은 차랑 부딪힐 것 같으니까 여기서 바로 멈추고 검은 차 가고 불박차는 들이받고 이번 사고에서 불박차 운전자는 아니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그 차가 갑자기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멈췄어요. 나보고 어쩌라고요? 제가 잘못 있나요? 이런 입장이고요. 근데 상대보험사는 여기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예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로 조심해야 되죠. 상대편은 우회전, 불박차는 직진. 직진차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우선권이 있는 직진차도 조심하지 않았잖아요. 방어운전 안 했잖아요. 서행했어야죠. 서행했으면 사고 안 났죠. 라고 하면서 70대 30이라고 합니다. 불박차에게 30% 잘못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보험사에서는 교차로 사고다. 여기 신호등 없다.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100대 0이 어디 있느냐.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 사고는 대체로 서로 직진하다 부딪히는 사고. 나는 직진, 상대편은 좌회전하다 일어난 사고. 물론 직진하고 우회전하고 일어난 사고도 있습니다. 그런 사고들은 길이 좁을 때, 직진 차로가 하나일 때, 하나인데 나 직진 저기서 우회전. 그런 경우에는 쌍방과실이죠. 직진차도 조심해야 돼요. 우회전차가 양보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회전차가 양보하지 않고 나를 못 보고 또는 나보다 먼저 갈 수 있다는 착각을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속도를 줄이고 상대차가 양보하지 않으면 그럼 내가 피해야 돼요. 내가 멈춰야 돼요. 그런데 이번 사고는 좁은 길인가요? 내가 직진하고 상대편 우회전하면 같이 만나게 되나요? 영상 보시죠. 불박차 똑바로 가고 있어요. 2차로예요. 자, 여기서 차가 나오죠? 차가 나오더라도 지금까지 보면 우회전하는 차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회전은 오른쪽 가장자리로, 즉 1차로, 2차로 해서 2차로. 근데 차 2대가 나왔어요. 차 2대가 우회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차 2대가 우회전할 수 있는데 불박차가 저 사실을 알았을까요? 오른쪽에 좁은 길이 있는데 거기서 우회전해오면 차가 한 대씩 들어올 거 생각하죠. 그리고 우회전하면 2차로 들어갈 거로 생각하죠. 저렇게 대각선으로 들어올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물론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회전한 다음에 바로 좌회전할 때. 그럴 때는 대각선으로 들어오는 차들도 있는데 이곳은 밑에는 지하차도가 있어갖고요. 요즘 차가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가 나오더라도 1차로 갈 이유가 없어요. 2차로 한참 가서 저 앞에 가서 돌아야 되니까 불박차 입장에서는 당연히 2차로 들어오겠지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 보험사는 아니 1차로 들어온 차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거기는 차 2대가 우회전할 수 있다. 2대가 우회전하는데 검은 차는 이쪽에서 나는 이쪽에서 내가 갈 수 있는 곳에 들어왔는데 그게 뭐 잘못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사고의 포인트는 신호등 없는 T자 교차로가 아니라 상대차가 갑자기 멈췄다는 겁니다. 여기서요. 우회전 들어오죠? 저기서 그 차가 계속 갔으면 불박차가 브레이크 잡잖아요. 불박차가 빵 하면서 브레이크 잡잖아요. 저 차가 앞으로 쭉 빠져줬으면 사고 났을까요? 그런데 저 차가 멈춰요. 왜요? 왜 멈췄을까요? 이 검은 차랑 부딪힐까 봐. 즉 우회전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거죠. 검은 차 먼저 들어가고 안전하게 2차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1차로 들어가려면 1차로 차가 없을 때 들어와야 되죠. 1차로 차가 달려오고 있는데 서 있던 차가 쑥 들어오면서 빠져줬으면 괜찮은데 멈추면 나보고 어쩌란 얘기입니까? 꼼꼼해서 차 2대가 들어올 것도 예상도 못했고요. 그리고 차 2대가 들어오는 곳은 길이 넓죠. 일반적으로 1, 2, 3, 4, 5차로. 그래서 2대의 차가 들어오더라도 이쪽에 직진한 차를 충분히 갈 수 있을 때 그럴 때 2대의 차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인데 이것은 도로가 참 이상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뚫려 있다고 해서 무조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번 사고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T자형 교차로다, 신호 없는 교차로다, 서행했어야 된다. 왜 서행하지 않았느냐? 왜 원래 달리는 속도 그대로 가려고 했느냐? 그런 점에서 불박차에게 일부 잘못이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그렇게 판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불박차에게도 10 내지 20% 정도의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 교통문화가 그렇게 꼬투리 잡아서 그게 잘못이다 하는 시대는 벗어날 때가 됐습니다. 1, 2차로, 나 2차로 정상적으로 가는데 차가 천천히, 서 있던 차가 천천히 들어올 줄 알았는데 2차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1차로까지 쑥 들어오더니 자기들끼리 정리가 안 돼갖고 갑자기 멈추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이럴 때도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의 교통문화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록 신호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된다라는 규정이 있긴 하지만 지금처럼 왼쪽은 난간으로 막혀있는 곳에서 거기서 쑥 들어와 갑자기 멈추는 사고까지 불박차에게 잘못이 있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이런 사고는 100대 0으로 봐야 될 때가 왔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 내렸을 때 천천히 가야 되죠? 왜일까요? 미끄러우니까. 눈길은요, 앞에 뭘 보고도 멈추려고 그러더라도 차가 안 서요. 하다 사고 나는데요. 눈길에 일어난 사고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눈이 많이 내렸어요. 제한속도 50km로 돼 있고요. 근데 좀 빨라 보이네요. 커브길을 돌아가는데. 저 차가 왜 이렇게 됩니다. 눈길에는요, 앞에 길을 가로막고 있는 차가 보여요. 보이지만 브레이크가 안 들어있고 하면서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을 해보신 분들 계시고요. 하다가 바로 코앞에서 멈춘 경험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상대차 운전자는 아니 뻔한 대낮에 왜 나를 와서 들이받아요? 그 뒷차 100%입니다. 근데 불박차 운전 거기 이렇게 서 있으면 어떻게 해요? 아니 똑바로 서 있으면 제가 피해가기라도 할 텐데 가로막고 있으니까 제가 피할 데가 없었잖아요. 이거 앞차에서 잘못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입장인데요. 과연 이번 사고 과실비는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 불박차 좀 빨랐어요. 눈이 2cm 이상 쌓였을 때 제한 속도의 50% 이하로 감속해야 됩니다. 제한 속도 50이라고 써 있었어요. 50이면 25로 달리면 될까요? 경우에 따라서는 25보다 더 느리게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인데요. 지금 이 속도가요. 25보다는 많이 높아 보이죠? 거의 50 정도 돼 보여요. 그런데 여기는 무슨 길인가요? 돌아가는 구분길, 커브길이죠. 커브길은 눈이 안 내렸어도 천천히 가야 돼요. 안 보이잖아요. 내가 여기서 싹 돌아갔을 때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거기 교통사고가 나갖고 사람이 쓰러져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곳은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언덕길, 커브길, 내리막길. 내리막길은 차가 빨리 가니까 천천히 가야죠. 언덕길은 올라가면 그 다음에 안 보이잖아요. 그 언덕길도 언덕마루, 고개마루 인해서 천천히 가야죠. 커브길도 이쪽이 안 보이잖아요. 이쪽으로 꼬부러졌으면 이쪽이 안 보이고 이렇게 꼬부러지면 여기 안 보이잖아요. 그럴 때는 천천히 가야 됩니다. 눈도 내렸죠? 커브길이죠. 근데 속도를 안 줄이네요. 속도를 안 줄이고 가다가 이때 보여요. 이때. 피할 수 있을까요? 저기까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한 30m? 제한속도 50도로에서 25 이하로 오면서 그러면서 커브 끓이니까 뭐가 있을지 모르니까 좀 조심해서 왔으면 당연히 피할 수 있어요. 그런데 속도가 높았어요. 눈길에 감속 안 했고 커브길에 감속 안 했고 잘못했죠. 잘못해서 앞에 먼저 미끄러지는 차를 가서 하면서 피하지 못하고 들이받습니다. 감속하지 않은 불박차의 100% 잘못일까요? 앞에 뻔히 있는데 그걸 왜 못 피했느냐? 그래서 앞차는 불박차 100%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지만 앞차가 여기 서 있으면 되나요? 눈길에 위험한 곳에 커브길에 저렇게 길을 가로막고 서 있으면은 뒤에서 오는 차는 돌자마자 있으니까 어떡하겠어요? 놀래갖고 브레이크 잡다 보면은 속도를 낮춰서 오다가도 깜짝 놀라서 브레이크 잡으면은 찡 미끄러질 수 있어요.
위험한 곳입니다. 직선도로에 저렇게 돼 있으면 미리 보고서 속도를 줄일 수 있죠. 앞차. 나도 미끄러졌어요. 커브길에서. 저 차가 왜 미끄러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앞에 차가 천천히 가니까 그 차를 보고 브레이크 잡다가 한 바퀴 돌았을 수도 있고요. 위험한 곳에 미끄러져 서 있던 거. 그것이 하나의 사고 원인입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들 중에서는 눈길 또는 빙판길에 어떤 차가 핑그르르 돌면서 옆으로 도랑에 빠졌어요. 그리고 그 옆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근데 뒤에 오던 미끄러운 차가 또 차가 미끄러져서 또 오면서 사람도 때리고 자동차를 때렸어요. 미끄러운 것은 그 다음 차도 미끄러질 수 있다. 왜 미끄러운 곳에 그 차 옆에 서 있었느냐라는 취지에서 안전한 곳을 피하지 않은 그 사람에 대해서 과실 30% 인정한 사건들이 몇 건 있었습니다. 이번 사고는 앞차가 미끄러서 길을 막고 있었으니까 그 자체가 위험하죠. 물론 불박차가 속도를 천천히 줄였더라 하면은 불박차도 미끄러질 수는 있겠지만 저 차를 들이받지는 않았을 겁니다.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지만 그러나 앞차도 먼저 미끄러져서 길을 가로막고 서 있던 거 그 자체 그것도 사고의 일부분 기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불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고요. 불박차 70, 미끄러져 서 있던 앞차 30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 많이 내린 날 자동차 끌고 나가시나요? 평탄한 길이면 나가도 되는데요. 내가 가야 될 길에 가파른 언덕길이 있을 때 그때는 자동차 안 갖고 나가는 게 상책입니다. 왜냐하면요. 이런 사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저 앞에 차가 미끄러지네요. 거꾸로 미끄러지네요. 불박차도 미끄러지네요. 들이받았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저 뒤에 오는 차. 저 뒤에 오는 차도 이걸 보고 브레이크 잡아요. 앞에 차가 사고 났는데 브레이크 잡았는데, 이거. 이런 사고 눈 내린 날 많이 일어납니다. 눈이 많이 내렸을 때 언덕길에서 브레이크 잡으면요 차가 안 쓰고 핑그르르 돌아가요. 그러면서 썰매타면서 쭉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앞차도 그렇게 내려간 겁니다. 제일 앞차 보실까요? 왜 후진으로 내려갑니까? 언덕길을? 저 차도 내려가면서 미끄러니까 브레이크 한번 살짝 잡으면 차가 핑그르 돌아요. 그 뒤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 어떡하나요? 풀박차도 위험한 브레이크에 발이 가죠. 브레이크 가는 순간 자 그리고 저 뒷차 멀리 있는데 천천히 온다. 저 차도 이 상황을 보면 당연히 브레이크에 발이 가죠. 예전에 손이 가요 그런 그 CF가 있었어요. 앞에 뭔가 있으면 발이 가요 브레이크에 저절로 갑니다. 가는 순간 방금 어떤 차도 똑같은 상황이 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는 앞에 차 처음에 앞에 차요. 불박차 들이받았잖아요. 아이고 왜 앞차 천천히 가는데 그 차를 왜 들이받나요? 첫 번째 사고는 불박차의 100% 잘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고 그것은 둘 다 잘못했으니까 50대 50입니다. 따라서 제일 앞에 있던 차
그 차한테는 여하튼 다 물어줘야 돼요. 이런 입장인데요. 불박차 운전자는 그 차가요. 왜 거꾸로 내려가요? 저 그거 보고 저 위험해서 브레이크 대는 발이 가는 순간 내 차도 됐는데 아유 저 혼자 다 책임지는 건 억울합니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번 사고 과실 비율은 차 세대예요. 몇 대, 몇 대, 몇일까요? 앞에 차가 똑바로 갔으면 불박차도 그냥 똑바로 가겠죠? 보세요. 저 차랑 거리를 얼마나 뒀는지는 앞에 영상이 없기 때문에 명확치 않은데요. 저 후진으로 가는 차를 보면은 불박차도 이상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그 브레이크 잡으니까 나도 저 차는 한 바퀴 돌고 나는 똑바로 가고 있습니다. 저 차는 한 바퀴 도느라고 좀 시간이 더 걸렸으니까 더 가까워진 거 그랬을 수도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저 차가 빠져줘야 되는데 여기서 불박차의 100% 잘못일까요? 내가 미끄러지고 있는데 왜 나를 박나요? 안전거리를 지켰어야죠. 이게 안전거리 미확보 때문에 일어난 걸까요? 차가 좀 크면 더 많이 잘 미끄러지겠죠. 이건 안전거리에 관계가 없어요. 나중에 보세요. 두 번째 사고. 저 차 이렇게 저렇게 멀리 있었어요. 저렇게 멀리 있었는데 저 차가 와서 날 박는데 안전거리와 무관합니다. 앞에 차가 미끄러지는 걸 보고 나도 브레이크 잡다 보니까 내 차도 미끄러지는 거고 세 번째 차도 그걸 보고 미끄러지는 거고 제일 먼저 차가 그렇게 거꾸로 내려가지 않았으면 두 번째 차가 미끄러졌을까요? 천천히 브레이크 안 잡고 엔진 브레이크 잡으면서 천천히 왔으면은 앞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갔겠죠. 앞에 차가 미끄러지는 거 보고 그 차 때문에 일어난 거죠. 그 차가 없었으면은 불박차도 그냥 가면 되고 세 번째 차도 미끄럽긴 하지만은 그냥 갈 수 있었는데 첫 번째 차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불박차도 그걸 보고 미끄러지는 바람에 세 번째도 미끄러지는 바람에 누구를 탓해야 될까요? 몇 대 몇을 얘기가 매우 어려워요. 내가 운이 나빴다. 미끄러워서 내 차 혼자 빙그러 돌다가 이런 가드레일에 부딪혔다. 그럼 누가 고치나요? 내가 고치죠. 운이 나빴던 거 각 잡고 각자가 처리하면 그럼 다툼이 없어요. 그런데 아니 나는 조금만 부딪힐 뻔했는데 당신 더 세게 부딪혔잖아. 그래 따지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럴 때는 누가 더 잘못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고는 셋 다 운이 나빴던 경우 굳이 과실비율을 얘기한다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서로 좋게 해서 내 건 내가 각자 처리하는 거 그게 공평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누가 옆에서 갑자기 칼을 탁 밀어대요. 그럼 어떡하나요? 피해야죠. 피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 부딪혔어요. 그럼 나도 다치고 옆에 사람 다쳤어요. 누가 물어줘야 되나요? 내가 물어주나요? 옆에 사람 다친 거? 아니죠. 갑자기 나한테 칼 들이민 그 사람이 책임져야죠. 내가 너무 놀라서 피한 거 그건 잘못이 아니죠. 그런 경우를 긴급피난이라고 합니다. 긴급피난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칼 갑자기 들이댄 그 사람이 나랑 옆에 사람 모두 다 책임지고 손해배상 다 해줘야 되는데요. 교통사고에 있어서도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불박차는 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사고 관련된 차량은 아니고요. 목격 차량입니다. 잘 가고 있죠? 저 앞에 트럭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 피하면서 옆에 자, 그 다음에 얘기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어떡해 저거. 가면 안 되는데. 가면 안 되는데. 네. 트럭이 그냥 갔어요. 트럭이 가면 안 되죠. 왜? 트럭 때문에 사고가 일어났으니까요. 영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자, 저기서요. 트럭이 포켓차로 들어갑니다. 좌회전 왼쪽 깜빡이 켜고요. 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검은 차 가지고 2차로에 자, 트럭이 왼쪽 깜빡이 켜고 있던 트럭이 이때 갑자기 그럼 이 차는 어떻게 되나요? 피해야죠. 안 피하면 트럭이랑 부딪힙니다. 트럭이 들어오니까 이 트럭을 피하다가 이 차가 이렇게 차선을 이렇게 물고 이만큼 들어오면은 그냥 가서 부딪히죠. 부딪힐 것을 겨우 피하면서 3차로 차랑 부딪혔습니다. 그리고 트럭은 그래서 잠깐 서 있더니 잠깐 보더니 트럭이 그냥 가버리네요. 네, 그냥 가버렸어요. 가면 어떻게? 예. 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가면 안 되죠. 이번 사고. 그 트럭하고 부딪히지 않았어요. 트럭을 피하다가 일어난 사고인데요. 이번 사고. 트럭 쪽에서 트럭은 찾았대요. 근데 트럭이 난 책임 없어요. 나랑 안 부딪혔잖아요. 보험 접수도 안 해준답니다. 이번 사고. 트럭 있죠? 그 다음에 2차로 차 있죠? 그 다음에 3차로 차 있죠? 몇 대, 몇일까요? 이 사고가 왜 일어났나요? 트럭은 포켓차로 들어갔습니다. 포켓차로 왼쪽 깜빡 켜고 직진 신호에 2차로 차가 쭉 오는데 갑자기 들어왔어요. 거의 서 있던 차가 쑥 들어왔어요. 그 차를 피하면서 3차로 차. 3차로 차 정상대로 가고 있었죠. 3차로 차 잘못 있나요? 없죠. 다시 보시겠습니다. 잘 가고 있는데 트럭이 갑자기 들어오죠? 피하면서 3차로 차랑 파. 3차로 차는 날벼락 당했죠. 잘 가는데 갑자기 때리니까요. 3차로 차는 빵입니다. 0. 그러면 트럭과 2차로 차의 문제인데요. 트럭은 보험 접수조차 안 해주려고 한답니다. 나중에 트럭의 보험사에서 60대 40 얘기할 겁니다. 트럭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데 트럭과 부딪히질 않았네요. 보험사는요, 여태까지 제가 한 2만 건 정도의 블랙박스 영상을 질문을 받았어요. 그중에 비접촉 사고도 200건 넘게 했겠죠. 거의 100%가 60대 40을 주장합니다. 그러다가 깜빡이를 거꾸로 켰네. 그러면은 70대 30까지는 해드릴게요. 거의 100%에 가깝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도 뻔해요. 부딪혔으면은 100대 0이에요. 근데 안 부딪혔잖아요. 비접촉은 60대 40부터 시작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비접촉 사고일 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부딪혔을 때의 과실이 피했을 때의 과실과 똑같습니다. 부딪혔으면 몇 대 몇인가요? 왼쪽 깜빡이 켜고 있던 차 갑자기 쑥 들어오면 100대 0이죠. 그 차 피하느라 이런 사고도 100대 0입니다. 이번 사고는 트럭 100, 2차로 차 0, 3차로 차 0, 100대 0대 0입니다. 깜빡이 왼쪽으로 켜고 갑자기 오른쪽으로 어떡합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그 차 때문에 사고 났으면 내려서 괜찮습니다. 이거 보험 처리해 주겠습니다라고 해야지요. 나중에 찾았는데 보험 처리도 못 해주겠다? 트럭 운전자 자칫 잘못하면 뺑소니 인정되면 특가법상에 뺑소니 인정되면 4년 동안 면허 취소입니다.